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직접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세무사가 원래 있었다면 그 세무사님께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세무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세무조사는 특히 대응을 잘못하면 집이든 차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도 세무사한테 맡기고 싶어도 어떤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지 모르겠고, 세무조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차라리 혼자 대응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 같은 소상공인에게 설마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게 낫겠죠? 국세청은 동일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사실관계는 A인데 여기에 점 하나 붙여서 A-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과세 요건을 만든 다음에 과세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사실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될 수 있으면 국세청은 당연히 더 많이 과세할 수 있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쉽고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모가 20대 초반 자녀에게 주택 취득 목적으로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20대 자녀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후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면 국세청에서는 이 2억을 빌려준 걸로 볼까요? 증여한 걸로 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증여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세무조사 잘하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잘 선임하면요, 합리적인 선임료에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세무사 선임 잘해서 세금 절반으로 깎였다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반대로 누구는 세무사 잘못 선임해가지고 추징거리도 아닌데 추징당했다더라 뭐 이런 말씀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추징이 됐다는 거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부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건데 내가 세법을 몰라서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실관계를 과세에 유리하게 국세청이 재구성을 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걸 막아내지 못했다. 자, 추징세액을 절반으로 깎는 세무사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세무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세주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첫 번째, 일단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2군데 이상 반드시 상담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출신 1명, 일반 세무사 시험 출신 1명,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강남 세무사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취지로 강남 세무사 1명, 그리고 또 동네 세무사 1명,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상담료가 5만 원, 10만 원, 많으면 30만 원,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셔가지고 꼭 2군데 이상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무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내 생각과 같은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는지, 이 세무사가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느낌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상담할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무조사라는 건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곳도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거죠. BMW 매장에 손님이 와가지고 딜러님 저 BMW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BMW가 자신 있으면 아마 그 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옆에 벤츠 매장 가셔서 시승 한번 하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 BMW 타는 것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세무조사 상담을요,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하면 그 사무실은 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해주는 곳을 왜 피해야 되냐면 전문성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내 사건을 착수부터 종결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무사가 아닌 사람은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가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한 사람이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랑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상담한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이 상담 내용이 100% 업무 수행자한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 말을 아무리 빼곡하게 다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 위주로 메모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상담지에는 없는 미묘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담한 사람이랑 업무 수행자랑 다르면 이 디테일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상담한 사람이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무법인의 규모에는 그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조사 잘하는 세무사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뭐 가끔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세무조사 드림팀 5명 전담 세무사가 붙어서 당신을 케어해드립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무사 5명이 붙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두 명이 대응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관자 효과 아시죠?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도와주지 않게 된다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한두 명의 소수가 대응해야 의뢰인의 책임을 온전히 다 받는데 5명, 10명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그 책임감들이 다 분산이 된다고.
이렇게 책임감이 분산이 되면 누군가는 챙기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법무법인이 한두 명이 돈을 벌기 위해 수임을 해야 되는 사건 수랑 네이버에 파워링크 빵 띄워가지고 광고비 수억씩 지출하면서 10명, 20명이 돈 벌기 위해서 수임하는 사건 수랑 비교하면 후자가 10배, 20배 더 사건 수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공장처럼 뺑뺑이 돌릴 수밖에 없다고. 그럼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비용 부분도 중요하죠. 세무서 세무조사는 보통 착수금 500만 원의 성공보수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청 세무조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데 세무조사가 잘 끝나면 좋지만 잘 안 끝나면 또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착수금을 별도로 받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세무조사 잘못되면 체납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압류 잡고 뭐 매각하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돈 다시 달라고 하면 그것도 상황이 참 애매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사하면서 이미 내용 파악이 다 돼 있으니까 새로운 쟁점이 생기거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다음 절차도 무료로 일단 진행은 해드립니다. 사실 웬만하면은 세무조사 때 다 잘 마무리가 되니까 다음 절차가 갈 일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 AS를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뭐 하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세무조사 잘하는 세무사 어떻게 찾는다고요? 첫 번째, 최소 2군데 이상 상담해보기. 두 번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기. 세 번째, 세무법인의 규모에 현혹되지 않기. 네 번째, 세무조사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절차에 착수금을 또 별도로 받는지 확인해보기. 지금까지 세무조사 잘하는 세무사 찾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국세청 세무조사 대비하는 분들께 큰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